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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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들어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 어디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은 휴가를 가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뭐 공휴일에 뭐 정권 시장 시험 못 가니까 네. 그 저도 뭐 가본 적 없네요. 참. 그 이제 뭐 제가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때는 제가 여기 그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때는 한번 가족들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도 즐거운 여름 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이나 고민된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해서 또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 이런 게 좀 조정이 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지수는 뭐 빠지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되게 자동차도 강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관들 중에 투신권이 수급이 별로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펀드라든지 이런 게 유명무실해져서 이쪽이 투신이 들어와야만 미국처럼 꾸준히 추세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수급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수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 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급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어떤 기준 라인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3,125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3,100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125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3,125포인트를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위험 관리하겠다. 근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는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계심을 가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진 않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잡아놓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위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월달 6월 말도 흔들고 7월 초에도 흔들고 또 잘 올라가다가 또 지금 흔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하나만 딱 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제가 수급을 잠깐 보니까 25년도 1월부터 4월까 15조 정도 외국인이 팔다가 5월부터 한 7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한 4조 사고 그래서 5월부터 한 11조 샀는데 이게 금융투자 쪽에 상품 쪽이나 이런 쪽이 좀 하고 외국인들하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면 연기금도 좀 샀는데 투신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야만 이제 4.9점 돌파하고 잘 가고 그럴 텐데 또한 지금 현재 정책적인 모멘텀도 많이 약해져 있고 정책으로 또 세금을 정근거래사라든지 여러 가지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생각하지 않게 여러 가지 기득권에 밀려서 혁명적인 주식의 어떤 시장에 구조적으로 주식으로 해도 배당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배당 소득을 완전 분리과세 대주주도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15.4% 14% 배당소득세를 물어서 하게 되면 정말 혁명적 우리나라 시장이 4천도 5천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는 철강, 부터 화학, 반도체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AI 쪽의 성장을 미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어떤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주식 관련된 정책 위반하는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가할 정도로 정말 개인들이 주식해서도 배당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완두콩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대바이오 16,500원에 5%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오늘 거 맞죠?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무상증자 이야기가 떴네요. 무상증자 이야기가 떴고요. 기준가가 7,090원. 잠깐만 뉴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이 됐고 공시 정보가 나왔고요. 지금 7,090원 같으면은 한 지금 제가 보니까 딱 100%네요. 100%. 무상증자가. 그죠? 100%네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6,500원에 5% 비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 위치를 보거든요. 주가 위치를 보는데 만약에 이쪽 아래쪽이면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차트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그 유상증자를 받든지 무상증자를 다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무상증자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완도콩님께서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상증자가 호재성 육수인데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때문에 이게 대량 거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진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비중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한번 추가 배팅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여기서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지만 이거는 글쎄요. 만약에 여기가 기준 라인이면은 12,500원이 기준 라인이면은 아래쪽으로 안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2,500원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라인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로 바뀌면 가격대 반으로 하면 한 6,250원 이제 100% 무상증자라면요.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6,250원에서 요 아래쪽에 여기 21선 라인이 있죠. 21선 라인. 여기까지만 딱 지지되잖아요. 그러면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격대로 치면요. 5,750원. 5,750원에서 6,250원. 요거 딱 외우고 계세요. 요 외우고 계셨다가 요 구간만 지지되잖아요. 무상증자 끝나더라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완도콩님께서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수익 구간 나온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화이팅 가자님께서 DS 단석 23,800원 20%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DS 단석 회사는 바이오 연료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죠. 그게 한 비중의 절반 이상이 되고요. 배터리 리사이클 폐 납축전지를 수집하고 재생하는 금속납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죠. 그래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에 어느 정도 타고 있으면서 친환경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에 연료라도 여러 가지 이쪽 좋을 때 시절에는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마진이 좋았는데 지금은 폐리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연료도 그렇지만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진이 축소가 크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익이 급격히 감소됐으니까 결국은 어떤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든지 폐리사이클 쪽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좋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아직 업황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니까 24년도는 그전에는
22년도는 이렇게 원자재 여러 가지 좋을 때는 1조 1,000억 매출을 하면서 740억이란 영업이익을 했는데 작년에는 매출도 줄은 상태고요. 9천억대로. 영업이익이 122억으로 84%는 줄었어요. 그러면 적자 전환도 했고, 그러면 안 좋은 회사잖아.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친환경 관련돼서 뭐 친환경 연료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연료 쪽에 이게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 친환경 쪽이 좋다면 그 핵심적인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 친환경 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그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뒤에서 단석을 사서 많이 빠져서 사서 아마 4월에 사신 것 같아요. 23,000이면 한 10몇 프로 수익 중인데 주가를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기다리면 여기 어느 정도 가면 뭐 2만 원대니까 5만 원 정도 지난번에 24년도처럼 이렇게 간다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갈 때 엄청난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분석을 못하니까 언제 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래량은 주가의 흔적, 사고 파는 흔적이고요. 주가의 그림자를 그리잖아요. 거래량을 모르면 주가 상승이 언제 할지 뭐 아니면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거래량 공부는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갈지 안 갈지 아니면 정말 주류하게 내려갈지 거래량이 실리고 지난번 고점을 뚫지 못하면 거래량에서 그 밑에 또 추세 하락하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 지금 거래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싸게 올해 4월 달에 이렇게 저점 19,900원 잠깐 할 때 여기서 사가지고 있으면 싸니까 가겠다. 그런데 적자인데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 안 좋은 상태인데 업황 개선이 내가 정말 분석을 잘 업황 개선이 좋아진다 그러면 가능한데 업황 분석이 쉽지 않은 그런 데고 개선도 되지 않는 그런 산업 자체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한 주 좋은 장에 4월달 같으면 대형주 아무거나 사도 50% 100% 기본 오는데 나만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소형주들은 지금 시가총액 이제 4,730억인데 소형주들은 특별한 뭐 이슈가 있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 거래량 3분위는 거의 단기 매매예요. 단타 며칠 거래하고 끝이에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치 투자점 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요. 올해 5월부터 이렇게 올라간 시장을 보면 소형주는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소형주 2배 이상의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 해서 저는 실적 개선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일 전략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차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거래가 더 실려서 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2만 여기가 고점이 거래가 실린데 아직 거래가 없으면 2만 한 9천 원 정도까지는 뭐 갈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면 2만 9천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 매도하고 익실현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H7님께서 질문하셨네요. SK 이터닉스 23,500원에 20% 비중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SK 이더닉스는 SK D&D에서 그 분할한 회사네요.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고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여기죠. 그다음에 여기 매수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가권에 와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다음에 거래가 안 터지죠. 거래가 안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흔들죠.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익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봉 이익 때문에 그래요. 주봉은 이미 주봉에서 윗꼬리 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이 자리는 조금 횡보하는 자리, 주봉에서는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조정이 이제 끝자락은 다 왔습니다. 조정 끝자락은 다 왔는데, 조금만 더 분할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간다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 있으면은 좀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도 보니까 탄력 받은 뒤에 거래량이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만약에 간다면은 2, 3일 뒤에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23,500원 같으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나쁜 가격은 아닌데 이왕이면은 지금 저점이 앞에 여기 저점이 여기가 21,900원이잖아요. 그죠? 21,900원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23,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중간값은 뭐 2,000원 초반권 또는 22,500원 전후 이 정도만 매수를 하셨어도 조금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덜 불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탄력이 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탄력 받아서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 확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 자리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여기니까요 36,600원 36,600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3만 원에서 36,600원은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하러 간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죠.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원래대로 한다라면은 여기서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이 거래량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움직일 때 거래량이 이쪽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한 요 정도만 터지고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저는 추가 상승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은 있지 않습니까? 주가와 비례하잖아요. 절대 급등주는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요. 주가가 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래량이 작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작게 터져야 거래량이 점점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이것처럼 있잖아요. 강하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조정받고 다음에 갈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원래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찔끔, 그 다음에 여기 또 찔끔, 요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히든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하게 터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요렇게 강하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에요. 조정받고 다음에 또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거래량이 작으면 그때부터는 추가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를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H체리님이 매수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뭐 매수 점수로 본다라면은 한 70점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움직인다면 2, 3일 정도 뒤에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3만에서 36,600원까지는 가지고 가셔라. 그런데 그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보면서 거래량이 이날이 6월 23일이네요. 6월 23일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작게 터지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보시고 더 고점까지 더 위로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불도저님께서 셀트리온 제약 10% 매수 가격 54,500원입니다. 제약주가 간다는데 언제쯤 상승할지요? 이렇게 제약주를 막연히 간다고 생각하면 제약주가 가지 않아요. 간 거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지수도 올라왔는데 가는 제약주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이것저것 제약이 제들 중에부터 각 제약이라는 붙은 것은 거의 다 간 적 없습니다. 바닥에서 있다 잠깐 올라갔다 이런 거고 제약주가 어디 갑니까? 가는 주식은 삼천단 제약, 비만치료제, 목제약 개발 성공 가능성 때문에 바닥에 탁 올라갔지 하루에 상한가고 그래도 박스권은 이제 그다음에 알테오전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내가 그냥
제약 바이오나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제약 바이오는 특히 내 회사 내용을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정확히 알고 어떤 약품을 개발하고 이 가능성까지 하고 이 개발자가 얼마나 똑똑해서 세계적인 개발자인지를 생각해서 해야만 돈을 버는 거죠. 그 막연히 그냥 보고 뭐 간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 1년 이상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셀트론 계속 잠깐 손절가 전화하고 단타 매매는 괜찮겠지만 뭐 10% 20% 그런 거 빼고 셀트론 제약은 이미 과거에 완전히 큰 시세가 끝난 주식인데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미 2008년도 시작해서 거의 20년이 18년 동안 바이오 시밀러 시장 됐는데 바이오 시장 개할 때가 2008년도 셀트론이 코스닥 인수해서 시밀러 사업 시작했는데 그러면 2008년과 18년도 한 10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가라는 것은. 그래서 2018, 19년 다 그럼 큰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반등만 있는 거지. 결국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시대가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먹겠다 하면 정말 20% 먹는 거는 먹을 수 있겠죠. 20-30%는 이걸로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에 나가지고 부여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셀트론이 안 되는데 셀트론이 생산한 것을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셀트론 제약을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셀트론인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간장 치료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암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셀트론 한 판매 국내 판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국내 판권 한정돼 있잖아요, 늘. 국내에서 뭐 시장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계속 팔리겠냐고요? 딱 정해 있었습니다. 우리 식품처럼. 식품주 딱 우리나라 식품주가 과연 그전에 가지 않아서 늘 10년 이렇게 있다가 해외로 진출해서 3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크게 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 판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까지 계속 확대 판권을 갖고 가면 늘어나겠죠. 그지 않으면 주식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많이 내려왔다고 사고 있는 것은 정말 초보자들 단계고 고쳐 서는 거라 그러죠. 물론 기다렸던 어떤 이슈가 나오면 조금 올라가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박스권 상단 8만 대 가봤자 5만 원 사봐서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매물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거래도 없고 가야 될 흔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6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엄청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전혀 안 실리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거래 실리고 나서 이슈가 나와서 잠깐 가다가 지속적인 추세를 못 가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니까 이것은 저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발성 거래가 있으면서 추세를 못 넣으면 최근에 저점을 깨버립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사서 가겠다. 나도 한번 비춰. 아마 요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지난번에 거래가 7월 2일에 있다가 이거 단타 치고 나온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뭐 꾼들은 소나기 작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어디 리딩방이다. 뭐 무료가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2,000명. 거래 얼마 되지? 15만 주 거래되는데 미리 잡아놓고 이래서 아니면 잡아놓고 5만에서 5만 7천밖에 안 갔는데 그러면 15%막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산 거에서 막 사람들 사라고 무료니까 보고 있다 막 주가 막 움직여요. 10% 막 움직이면 뭐, 야, 이거 산 거 한다. 막 그러면 막 사는 거 위해서 전혀 주식도 모르는 차트 뭐 초보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먹을 때도 좀 대다수 당해요. 그래서 내 계좌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공짜로 듣고 어디 가서. 그런 단타성 소나기 작전에 일단 당한 거나 마찬가지 당한 건 뭐 손해는 별로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정말 위대한 제약 바이오 이 회사가 뭐 진짜 이 한나의 약이 성공하면 엄청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걸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너무 전략 매도 하시고 잘못하면 또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얼마 손해가 아니니까 내일 전략 매도 하고 나오셔서 앞으로 제약 붙은 글자에 있는 것은 전혀 손대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김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올릭스 46,800원에 비중 32%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오늘 고점이 48,000원이거든요.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사셨으면은
글쎄요, 이걸 왜 사셨는지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니까 아침에 강하니까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그냥 단타 관점으로 보고 사신 건지 아니면은 이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사가지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길게 보고 샀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조금 그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올릭스가. 자, 일단 둘째 치고, 자, 올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정도 되겠네요. 45,000원대는 아니고 한 46,000원 정도 될 겁니다. 46,000원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고점 자리 있죠. 오늘 고점 자리가 48,0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6,000원부터 해가지고 48,000원 자리는 이거 여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넥라인 자리입니다. 그 넥라인 자리. 넥라인이 뭔지 알죠? 목이 넥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46,000원부터 해서 4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아래에서는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올릭스가 48,000원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4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딱 여기 넥라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걸리는 자리. 기가 막히게 걸리는 자리에 매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5일선이 우상향하고 살아 있잖아요. 5일선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은 크게 보지 못하더라도 매도 자리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길게 보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죠. 오늘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비중을 32%씩 가지고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자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자리거든요. 길게 보고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죠? 21선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했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두 개 드리죠. 뭐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으면은 분명히 매도 자리에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매도 자리에 나올 거니까 매도하시고 다시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은 48,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세요. 그랬을 때 또 단기 매매나 또는 단타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길게 보고 잡았다? 그러면은 그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세요. 얼마냐면은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면은 제가 볼 땐 42,000원, 41,800원까지 잡으시면 되겠네요. 48,800원까지 잡고, 왜냐면 그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41,800원 딱 잡고요. 손절 라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1선까지 잡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게 만약에 21선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아래쪽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잡으세요. 너무 지금 매수한 가격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41,800원 길게 보셨다라면 41,800원 손절 잡고 그리고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48,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여기에 구름이 의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세 줬다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곳 위에서 한번 파셔야 돼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미소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19,000원에 15% 장기로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기가 아니라 당장 매도하시고요. 현대건설주 사고 싶으면 현대건설 산업 이런 게 뭐 DL이라 이런 게 아니라 현대건설을 사야 되는 거죠. 항상 마인드가. 왜냐하면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은 재무구조라든지 뭐 수익성이라든지 탄탄해요. 원래부터 자체 사업 위주로 즉 땅을 사가지고 자체 뭐 건물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올려서 해서 수익성이 안정적이고 뭐 재무구조도 아주 좋습니다. 현금 여력도 크고 그래서 늘 탄탄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안 좋았대.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매출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 자릿수로 계속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뉴스를 보시면 최근 들어 뉴스 보고 건설주는 당장 다 팔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시장 계속 빠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부동산에 대한 것은 강력한 어떤 정책을 핵심 정책 써서 쉽지는 않을 걸 주택 관련된 것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 자체가 다시 경기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택으로 어떻게 또 벌어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회사도 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침체권에 건설에 침체권 들어갈 걸로 보이고 대신에 현대건설은 그 주택 이런 것도 사업도 잘하지만 엔지니어링 쪽이 또 아주 크고 그래서 옛날 현대건설은 현대 엔지니어링 합병 가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SMR 같은 것도 관련된 협력되는 거 많고요. 뭐 프렌터 수주로 이런 게 앞으로 해외 여기 지금 많잖아요, 그죠? 뭐 최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정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만, 근데 이 주택 관련된 것만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아예 관심이 꺼야 됩니다. 지금 수익이 났어요. 한 20%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만약에 그때 정도 현대산업기업을 19,000원에 사셨으니까 저 그전에 샀네요. 올해 봄에 샀어요. 이렇게. 봄에 샀으면 현대건설 사지 왜 이거 샀어요? 건설회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시대 흐름에 맞게 제가 올해 1월 달에 주식 선물로 10배거 이제 뭐 해서 장기로 하면 3배, 10배 난다. 현대건설 26,000이거든. 그럼 요거로 1,000만 가지고 3,000만 사가지고 가만 한 1, 2년 기다리면 한 3배는 기본 가니까 그럼 9배잖아요. 3배 사가지고 9배. 그럼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7, 8천 1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산업계획, 현대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SMR인가에. 그래서 뭐 저도 이 시간에 작년에는 봄에도 작년에도 SMR가 두산 에너빌리티 했는데 잘 안 갔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이게 확실히 떴잖아요, 현대건설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데 현대건설이 갔다고 나는 다른 건설사를 산다는 것은 짧게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전혀 차트를 잘 모르시잖아요. 보세요. 이미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이건 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사서 주식이 잘 올라가니까 등달아서 그러면 6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게 봄 6월 달에 갑자기 가다가 여기 이 급락했던 구간이 깨지고 내려왔네. 그러면 파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가 건설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거 자체를 제가 설명한 이 정도는 아주 기초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면 매매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점 28,200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잠깐 치고 27,850원. 그건 전 고점을 사서 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날 2주간 운봉이에요. 그럼 이 주식은 무조건 손절을 하든지 이익 실현을 해야 되죠. 그 단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법이 비싸다. 24,500원이에요. 25,000원. 27,000원 갔다가. 그러면 고점 10초. 그래서 다시 이건 또 제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침체가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못 가는 거죠. 그래도 동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셔야 되죠.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요까지 올라간 게 외국인들 좀 사서 그래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외국인 산 것은 현대건설입니다. 어디 비싸? 그러면 현대건설은 가서 지금도 물려도 밑에 물 타든지 아니면 갖고 있어도 언제든지 10만 대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이 원자력뿐만 이런 게 있어서 그렇고요.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양도 보세요. 그냥 박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인들한테 그 개인 투자자는 10% 20% 주식 하지 말고 50%가 아니라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예상해서 뭐 모멘텀 보고 시대 흐름도 보고 딱 사놓고 기다리면 최소 몇십 프로 났는데 50% 이상 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건설주는 좀 건드리지 마시고 이거 매도하셔서 나중에 뭐 현대에서 더 내려오면 걸로 가든지 건설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윤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하나솔루션 28,900원에 비중 10%시네요. 자,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 화학주죠. 하나케미칼의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28,900원 같으면 거의 한 29,000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잘 사셨어요. 매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갭이 발생됐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 여기 위에서는 여기서는 지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지가 돼요. 아래쪽에서는요. 여기서는 당연히 저항이 되겠죠. 지금 딱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김윤희 님이 딱 지지 라인을 사신 거거든요. 거의 지지 라인과 비슷하죠. 뭐 정확하게 따진다라면 여기 가격이 28,200원, 여기 가격이 28,150원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8,150원, 200원 여기가 딱 지지 라인이죠. 근데 그 28,900원에 사셨으니까 절묘하게 지지 라인 딱 그 상단 부위에서 매수 잘했다고 봐야죠. 일단 매수 잘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고점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위로 돌려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오주선이 조금 모양이 별로 안 이쁜데 그래도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를 돌파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월봉을 보니까 월봉이 지금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가 딱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60주선, 60월선하고 여기가 딱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42,000원 정도 되거든요. 42,000원. 그럼 지금 37,800원이잖아요.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직전 고점이 47,50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직전 고점이 39,500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답 나왔죠. 뭐냐면은 일봉상 요 앞에 직전 고점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47,50원이에요. 47,50원 돌파하면은 42,000원까지 보는 거고요. 만약에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럼 수익 챙기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월봉을 보시면은 다음 달은 이제 조정봉이에요. 다음 달은 조정봉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강세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윤희 님은 이제 서서히 47,50원 보면서 47,50원 보면서 돌파 못하면은 서서히 수익 챙기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39,900원 4만원 부근 가니까 매도 물량 나오거든요. 4만원 부근에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4만원부터 47,50원까지 해서 돌파 못하면은 서서히 챙기기 시작하시고요. 분할로. 돌파하면은 42,000원까지 보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은하유님께서 한미반도체 평단가 95,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매할까요? 기난 기다릴까요? 파셔야죠. 기다린가요? 10% 아직 안 내려왔죠. 그러면 10% 내려왔네. 95,000원이니까. 주식을 돈 버시려면 큰 시세의 흐름에 초입 단계에서 들어가지 중간 가는 과정에 같이 가셔야 돼요. 다 사람들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아먹은 주식을 내려오니까 그걸 사갔다가 잠깐 먹겠다든지 본전해야지 물 탄다고. 이게 뭔 주식하는 겁니까? 23년도에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난리 나서 수급 부족해서 그런 게 값일 때 아직 장비를 TC 본드 장비를 납품해야 되는 아직 만들어서 납품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정설을 하는데 내 장비가 없어. 그런데 작년부터 장비를 해가 확 들어가고 지금 올해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주식은 장비 업체는 실적이 막 적자 날 때 이제 막 장비가 만들어서 납품하기 전에 주식을 사놨다가 실적이 잘 나와요. 막 장비가 들어가서 원래든 지금도 잘 되고 내년까지 잘 되고 그러면 공장을 이제 정설하지 않으면 장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미리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적 잘 나올 때. 작년에 매출액이 250% 증가됐어요. 2022년 3천억, 그 다음에 23년도도 2,500인데 이 장비에 대한 공격적 신장비들이 AI 반도체 장비들이 늦게 들어가면서 지연되고 하면서 작년에 5,500 들어오고 영업이 뭐 300억, 1,000억 나오고 2,500억 나오고 올해도 3,000 나오고 7,000 나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년 뒤엔 그 2027년도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경쟁사도 많이 생기는 상태고 그다음 중국도 마찬가지 이게 쉽지 않게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 뭐 하이닉스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고객사들이 장비가 거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비가 뭐 그렇게 막 수십 대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이미 공급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약하고 또 매출도 지연되고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저 위에서 2024년도에 1년 가고 1년 동안 이렇게 갔잖아요. 주식이. 보세요. 이제 23년도 1월부터 AI 반도체에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같이 우리나라 주식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거잖아요. 엔비디아랑 1등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수페타시도 이렇게 세 개가 핵심적인 거잖아요. 미국 건 우리나라 거는 한미반도체다 1등이. 그러면 한미반도체 1등이 저 갔다가 20만 원, 19만 6천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반등을 딱 했네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9만 5천 사가지고 요거 먹으려고 20%, 12만, 20만, 10만 사가지고 9만 원에서 12만 가면 13만 목표까지니까 여기 갔으면 와 돈을 벌겠네. 그런데 이미 여기 목표권 갔습니다. 반등. 공이 항상 그렇죠. 급등한 주식은 공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반발력이 커서 반작용은 반작용에서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올라갈 때 마지막 매도입니다. 여기서 손절 못한 사람, 그 다음부터 공이 정지해버리죠. 계속 이렇게 해서 정지합니다. 그러다가 매출도 이제 지연돼 안 나오면 지금 뭐 우리가 하는 스타게이트 관련된 것도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이제 엔비디아도 잘 안 가고 있죠. 목표가 거기 나왔지. 그럼 AI 반도체도 27년도 데이터 센터가 정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정점이면 이제 나빠질 일만 남았죠. 2년 뒤부터는. 그럼 또 지자리 가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는 얼마나 투자하기 쉬운데 항상 뒷북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계속 청소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한다 그러잖아요. 작전 세력에 설거지를 해준다. 내가 돈 먹고 빨리 넣으면 되지. 왜 설거지 하냐고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이렇게 시세 끝난 주식은 여기 박스권에서는 왜 좋은 주식을 놔두고 이 좋은 장에서 앞으로 많이 갈 것도 많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이미 주식이 한 20배 이렇게 올라온 주식을 내려와서 이제 사가지고 먹겠다고 뭐 장기 투자도 괜찮다 그러고 물 탈까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미 다 끝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뒷북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가감히 반등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와서 또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모멘텀도 계속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6,000원대 여기서 79,000원, 86,000원 사이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있으니까 매물대 지지대가 있으니까 여긴 잘 깨지지 않겠지만 그러면 반등할 때 92,000원 정도는 뭐 잠깐 실적이 나올 때 잘 나오면 92,000원 이렇게 이상 가면 그날 팔고 나오시고 이렇게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주식은 지금부터 찾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인프라 관련된 주식 한번 업황이 조금 둔화되면 거의 반토막 납니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AI 관련된 그러면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이미 인프라는 거의 다 뭐 줄이고 AI 소프트웨어를 해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로 돈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주식 가니까 수익이 많이 나요. 그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바닥부터 시작해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팔아서 반도체 주식, 하드웨어를 팔아서 소프트웨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도체 관련돼 사고 싶으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돼 사되 아니면 반도체 하드웨어로 돈 벌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아서 지금부터 사놓으면 몇 배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10% 내에서는 손절을 고민하고 손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95,000 이 좋은 장에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 손해나고 있다는 것은 약한 주식을 내가 샀구나. 잘못하면 크게 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반등할 때 92,000원 팔고 나오시고요. 손절가는 85,000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유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전 KPS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비중이 되신다 그러네요. 비중이 작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죠. 요거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뭘 이야기하면서 봤냐면은 뭘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냐면은 SK 이더닉스 설명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맞을 거예요. SK 이더닉스를 요거를 설명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한전 KPS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한전 KPS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더 좋은데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지더라도 여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작은데도 여기 이 거래량보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지수 상승세 플러스 그 다음에 수급 흐름이 강하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지. 만약에 수급 흐름이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조정이에요. 조정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전 KPS는 최소한 있잖아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가 이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당겼잖아요. 그 이후에 보세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용하잖아요. 뭐냐면은 여기까지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크기 때문에 조용한 거거든요. 즉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이 장대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걸 보니까 이 정도면 조정 끝자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여기 장대봉 있잖아요. 이 장대봉 여기 장대봉 저점이 얼마냐면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그러면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은 54,000원이에요. 54,000원.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시가, 이 장대봉의 시가가 51,300원. 그러면 51,300원 이하에서 탁 사셨으면은, 5만 원까지 딱 보고, 그러면 이게 오늘 시가가 51,200원이잖아요. 여기 시가가 51,200원, 그 다음에 여기 시가는 51,300원. 뭔가 흐름이 비슷비슷하죠? 여기 저점이 5만 원, 이쪽 저점이 54,000원. 뭔가 뭐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 54,000원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같은 날 이럴 때 딱 여기 저점 보면서 샀으면은 완전 100점짜리죠. 100점짜리 매수 자리. 그죠? 자, 오늘 이 흐름이 거래량이 13만 5,500주, 13만 5,550주. 거래량이 보니까, 거래량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정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흐름 거의 끝자리인 것 같고, 비중이 8%밖에 안 되네요. 비중이 8%밖에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냐면은, 51,200원, 1,300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51,000원 이탈 안 하면은, 추가 배팅 하셔도 돼요. 51,000원 이탈 안 하면요. 그리고, 최하단으로 5만원까지 잡아드릴게요. 자, 5만원에서 51,000원 이탈 안 하면은, 추가 배팅 합시다. 비중 8%니까 한 12%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셔요. 어디까지? 일단 저는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분기별이라든지 월봉에서 이게 만약에 못 올라올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못 올라올 것 같다? 그럼 최소한 이게 되돌림이 있을 거예요. 되돌림 얼마? 358, 357.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돌림이 30% 여기 한번 보죠. 요만큼 요렇게 놓고요.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그죠? 여기가. 자, 이 지점이 가운데다. 한 이 정도 보면 한 요 정도 보이겠네요. 이게 얼마? 57,500원. 여기가 50%. 여기가 50%니까요. 조금 밑에가 30%죠. 그죠? 357, 되돌림 357, 30%, 50%, 그 다음에 70%. 요렇게 보고 이제 대응하시면 됩니다. 70% 돌파하잖아요? 그럼 직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그죠? 이게 추세를 돌리더라도 완전히 강력하게 가는 흐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봉 이제 차트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8월 달로 바뀌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짜리의 반등이냐는 거죠. 30%냐, 50%냐, 70%냐. 분기별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강력하게 쭉 치고 올라가지고 여기 직전 고점까지 가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올라왔다가 이런 찌글찌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정유진님께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나는 만약에 길게 봤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길게 끌고 가는 거고요. 나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봤다? 그러면은 357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나는 길게 봤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반등은 되돌림 30%, 50%, 70% 이렇게 지키면 돼요. 50%가 57,500원이니까요. 그럼 30% 대충 계산하면 되겠죠. 70%하고. 그죠? 예,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드 레인저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21만 6천원 9%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진단 많은 도움 됩니다. 지금 조선주나 뭐 방산이나 향후 진단 물어보고 주식 향후에 좋다 그런다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큰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실적 잘 나오면 사고 있어서 반타작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이번 실적 나올 때까지 저는 조선 뭐 전력, 방산, 뭐 대다수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비중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지금 올해 연봉으로 그냥 뽑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게 과거 2007년도 조선주가 엄청나게 2007년도 조선 제가 그때 엄청 경고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영업 마진이 50%씩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8%대 12%.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정설을 안 하는 거죠. 거의 많이 주는 거예요. 정설을 안 하니까 감가상각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 확대됩니다. 그럼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죠. 매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고점이란 징후입니다. 지금 요 현대로템도 앞으로 27년도까지 20% 정도 이렇게 성장해요. 매출은 이미 수주한 것도 20조가 되니까
몇 년은 먹고 살죠. 수주한 거. 그럼 계속 수주가 나오면 되지만 많이 수주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진이 올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0%인데 올해는 17% 늘어요. 영업이익률이 70% 늘는데 매출은 20%밖에 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마진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매출이 왕창 늘어가 매출이 70% 늘어서 마진이 70% 늘면 괜찮은데 매출은 20%인데 마진이 70% 늘는 거예요. 마진 3배 더 늘. 그러면 계속 정설하지 않고 해놓은 걸 가지고 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정설보다 이미 만약에 조선간 도크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디펜스 사업이나 아니면 레일, 철도 차량 만들자는 관련된. 그러면 계속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확대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수주를 해서 하면 마진이 이제 정설 덜 하게 되면 마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도 현재로부터 20배나 올라갔습니다.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래부터는 이것은 한 13배 정도 보면 진짜 많이 버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이게 2년 뒤에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주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게. 그러고 나서 작년에도 제가 여름에는 요거는 5만 원 내외에서 내가 5만 원 줘요.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7, 8만 원. 그러면 작년에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세 배, 네 배는 먹지 않, 두세 배는 최소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조금 여기서 있잖아 사가지고 먹으면 빨리 나와요. 20% 먹고. 또 일단 내려오면 또 샀다고 팔고. 치고받고 하다가 세월만 가고 돈은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주식을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21만 6천 원 여기서 주식을 살 수가 있죠? 지금 겁나지도 않나 봐요. 여기서. 와. 20배 올라온 주식을 4년 동안 거의 20배가 올랐는데 이제 내가 그것도 이 비중을 9% 사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9%를 사가지고 1억이면 900만치 사가지고 내가 여기서 10% 먹어가지고 90만 먹어서 뭐 합니까? 손실 확률은 반타작인데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반타작 텐데 그래서 잠깐 먹고 나온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진 않으니까 기관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만 갖고 있어 조금 사고 있는데 개인도 안 들어오지. 개인 학바지에 들어오는데 그럼 나중 되면 실적 나올 때나 아니면 나중에 그냥 때리면 되죠. 20만 원, 저 밑에서부터 샀는데 이분들. 그러면 20만 원, 나는 10만 원까지 반타작 탁탁 해서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이게요. 세력주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손절선 라인을 딱 정해서 개인 투자자는 조선방사에 많이 올라온 주식은 절대로 들어가면 손절선 정해서 큰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나는 12% 가면 대형주니까 다 손절한다. 이 생각을 갖고 그걸로 끝납니다. 안 그러면 과거처럼은 카카오 10만 대 사서 물려가지고 몇 년, 또 2차전지 또 물려서 몇 년, 이래 되잖아요. 그죠? 또 이거 조선전 나중 내려가고 다 물려서 전부 다 개인이 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실적 보고 앞으로 전망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좋아요. 안 봐도 다 좋습니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8만 원 손절가입니다. 종가 기준 18만 분개하면 다 팔고 나오시고, 지금 21만 6천이니까 이미 10% 이상 손실이잖아요.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여기 샀으면 22평선에 20만 손절했어야 되는 거죠. 늦었더니만 반등 이렇게 하면 저는 내가 이래서 목표가를 한 20만 8천 이렇게 되면 거기서 근데 거꾸로 내려가요. 그럼 목표가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냥 내일 손절하고 나오는 게 낫다. 그리고 이쪽으로 쳐다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울님께서 진단을 의뢰하셨는데 리노공업 46,800원에 비중 20%시네요. 제가 볼 때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보니까요. 자, 리노공업 반도체 관련주죠. 자, 여기서 대량 거래 여기서 보시면은 좌측근은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봅시다. 자, 여기서 이날 거래가 터졌는데 윗꼬리를 달았죠. 여기 윗꼬리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윗꼬리는 어느 정도 누군가가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축소를 시켜 볼게요. 축소를 시켜 보니까 이쪽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게 2024년 5월 달 아닙니까? 그죠?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본전은 아니지만, 와, 10% 손실은 나가 감안할 수가 있어. 왜? 반토막 났다가 올라왔잖아요. 죽다 살았다. 냅다 팔자. 그래서 판 걸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에다가 거래가 감소되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흔드니까 조정받고,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또 거기에 영향도 받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거는 투매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거래량, 분봉상 거래량 한번 볼게요. 분봉상 거래량, 그렇죠. 투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딱 투매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저점을 가장 빨리 형성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투매입니다. 투매. 저점을 가장 빨리 형성하는 방법. 저점을 형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빨리 형성하는 게 투매예요. 왜? 세력들이 물량을 밑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리노공업을 길게 가져가시려고 이 종목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투매 떨어지는 거 보고 요거 기술적 반등 보려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 보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49,000원부터 해가지고 5만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46,80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49,000원에서 5만원. 그리고 5만원을 돌파를 해야 추세를 다시 형성하겠죠. 만약에 길게 보고 이 종목을 길게 보고 사셨다. 그러면은 오늘 매수가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45,650원인데 종가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투매를 받았으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 편했었을 텐데 종가 부근에서 사셨다? 뭐 그래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크게 관계는 없고요. 왜냐면은 내일 이 저점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오늘 저점이 45,650원이잖아요. 저점 할 수는 있습니다. 저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자, 주봉 보니까요.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름대가 음운구름대잖아요. 여기가 음운구름대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음운구름대는요.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이에요. 그 부분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게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45,500원이거든요. 아무리 길게 보셨다고 하더라도 45,500원을 이탈했다? 그러면 물량을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삽니다. 얼마에서부터 사냐면은 길게 보시려고 하셨으니까 43,000원대부터 다시 삽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가격대를 오늘 45,000원대 45,000 여기가 45,300원에서 45,500원 이 자리 이탈 안 하면은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추이를 보니까 월봉이 이제 조정 자리거든요. 월봉 조정 마무리되면은 반등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별 차트도 이번 그 조정 자리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매수를 하셨으면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흔들어 버리면은 밑으로 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 딱 보면서 나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돼. 딱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길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시장이 흔들리면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얘가 종목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만큼.
지금 이렇게 조정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흔드는데도 얘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시장하고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반도체 종목인데 뭐냐면은 휴대폰 쪽 그 반도체 부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노공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조정이 커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그러니까 딱 손절 라인 잡고 길게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반드시 손절 라인은 설정하고 길게 가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마치고 저희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제 히든 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히든 카드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5월 28일 날 추천한 삼성전자가 67,000 목표가인데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2.42%인데 추천가 56,200원이었죠. 그래서 56,200원이었으니까 사실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뭐 두 달 가까이 20%면 수익도 아니죠. 이번 장에서는 6월 달에 뭐 그냥 뭐 날라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특별하게 없는데 이게 업황 모멘텀이 HBM은 하이닉스, 그럼 삼성전자 그렇게 소외돼서 20% 올라가니까 그 장 좋은데도 지수가 4.9점 근처한데 얘는 4.9점이 96,300인데 지금 아직도 6만 원대 있어요. 30%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짧게 20% 잡았는데 삼성전자는 주식 선물로 하면 되니까 5만 원 바닥에 사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5배 사서 1,000만 5천 사가지고 20% 먹으면 더블 나거든요.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험한 구간에 들은 거 목표가 이미 왔습니다. 저도 이제 목표가를 여기서 밑에 있을 때 추천할 때 목표가를 이렇게 정해서 딱 주면 저도 거기 가면 전체 분위기가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 안 팔면 정확히 그 목표가 맞아떨어져요.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 응원발사 잠깐 찍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나 반도체들은 모멘텀이 엄청난 악재가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023년도 막 반도체, AI 반도체, 엔비디아부터 이렇게 그럴 때 강력히 한번 이런 게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게 말고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정도에 뭐 좋다고 계속 했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악재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자, 스타게이트가 690조를 투자했는데 그게 위안모야 될 걸로 거의 보여집니다. 제가 각 기업에서 각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정부에 트럼프가 나서서 뭐 해서 다 뭉쳐가지고 소프트뱅크랑 오픈AI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다 뭉쳐서 690에서 뭐 하겠다 하고 또 지금 오라클이나 오픈AI가 다시 뭐 4.5 기가와트씩 뭘 해서 또 하겠다 같이 또 발표도 했지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큰 이게 올해 오하이주에서 그 690 한 개만 한 30개 정도 최소한 데이터 센터가 지을 계획을 다 했는데 올해 한 개만 시작하는 게 12월에. 올해 한 개씩 내년에 다 그걸 하겠냐고 안 못하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각 개별 기업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든 이런 데 사가지고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7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꾸준히 좀 하지만 피크아웃. 그러면 주식은 2년 전부터 지수가 추세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도 만약 HBM 관련된 경쟁이 갖고 생산이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늘어나도 이 모멘텀은 거의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매수가 이렇게 목표가 와서 다 팔고 저는 뭐 어저께 이미 매도 진입했습니다. 매수 다 청산하고 매도 진입했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키워드는 자동차주입니다. 자, 자동차주 먼저 이렇게 할 때 오늘은 뭐 간세협상이 뭐 타결 됐다고 보도가 나오지만 27.5 기준에서 합쳐서 근데 지금 15%로 했다고 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많이 빠져.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 못 가다가 이 간세협상 되고 전체적으로 잘 된 거죠. 그래서
주가 못 가던 게뭐 자동차주가 10% 이상 가고 그랬습니다. 뭐 토요타도 급등하고.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좀 다른데 토요타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완전 물량이 싹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가 하면서 그 자동차도 뭐 도쿄 일렉트리라든지 소니사 이런 거는 뭐 수십 배 올라갔지만 10년 동안 얘는 그 정도는 안 올라가도 많이 안착돼서 그럼 단기 매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호재가 나오니까 급등했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긍정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치 자동차주 가치를 봤더니 대형주나 기아나 현대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다수 관련된 밸류 체인들 보니까 고배당을 해주는 쪽이고 자동차가 그리고 가치주 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전부 다 0.6배, 0.7배, 뭐 0.5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뭐 그룹 지주사도 있잖아요. PBR 1배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배 올라왔을 때 1.0배 왔을 때 이미 목표가는 왔다. 그래서 뭐 정말 뭐 미국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면 뭐 PBR이 3배까지 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미국의 AI 뭐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니까 그런 데는 뭐 3배 가고 그러지만 이 자동차주는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도 아직은 뭐 워낙 지금 여기서 100% 가도 적정 주가처럼 좋은 구조입니다. 자동차는 그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 고율 관세 우려가 지수 대비 계속 우려가 작용됐기 때문에 지수 대비 현재 주가가 대다수가 바닥권이에요. 이번 장이 뭐 지수가 30% 이상 올라왔는데 2,400 그러면 지수 미국도 바닥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의 못 올랐거든요. 대다수 이 자동차주들은 오늘 올라간 거지.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크게 있는 상태고요. 대다수 뭐 20% 10%밖에 안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률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에는 뭐 후보군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HL, 만도, 코리아 FT, 서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29만원 해드렸다고 6월 25일인가 해드렸고 이번에는 저의 원픽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고요. 그래서 미국 관세 역량은 아직은 뭐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관세 역량 아직은 우리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해결이 안 된 건 아니니까 뭐 협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미 관세 협상 중인데 이게 우리도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현대차부터 기아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뭐 협상단들이 내세워야 되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한 20조가 넘는데요. 계획이 짠 게 뭐 2차 전지 가면 다 엄청나게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도 뭐 일본처럼 뭐 그 정도로 뭐 투자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협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잘 보이고 그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영업 매출이 한 5% 정도 올라가고 매출액이 5% 전년 대비 올라간다는 것은 관세 영향권이 있어도 관세는 뭐 확정된 그렇게 뭐 불안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고 영업이익은 15%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미국의 자동차사 로컬 기업들 보니까 관세 직접적인 타격 받고 막 이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아는 EV6, EV9이 이제 EV9이 워낙 크고 대형이라서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생산 물량 하반기 봉대가 확대돼서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내에 들어가는 멕시코 공장에 이런 데서 관세를 뭐 실제 부과하더라도 영양권에서 많이 그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DPS 주당 배당금이 6,500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6.5%잖아요. BPS가 14만 1,271원이니까 BPS는 자산 가치니까 PBR 기준은 14만 원 가에 1배인 거예요. 그죠? 그럼 10만 원이니까 지금 아주 싼 거죠. 그리고 대다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는 PER이 뭐 5배, PBR이 0.6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배당을 현대도 그렇지만 기아도 배당을 계속 확대할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 분리과세를 완전 분리과세 한다면 이렇게 자동차주가 현재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최대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뭐 자사주 소가되죠 이런 거
BPS 기준 보면 자산 가치로 보면 1배는 가야 되니까 기본 1배 안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고 매수가 오늘 뭐 이렇게 8%는 그렇게 바닥권이에요. 그냥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주봉 기준이니까 매물대 다 돌파했습니다. 거래는 덜 실렸지만 그러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 13만 5천 근처로 갈 걸로 보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배당 분리 가세라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타결되고 우리도 뭐 일본처 저 정도 타결되면 이 13만 5천 원도 사상 고점도 올해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것도 2배씩 올라야만 적정 주가라 지금 다른 거 올라온 거 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99,000 지켜주고 목표가 12만 5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관욱의 히든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저 자동차 부품인데요.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 대부분 다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추세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추세권에 진입한 종목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세 우상향 추세 우상향하면서 추세권에 진입을 했고 바닥권 탈피하면서 완전히 이제 저점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후보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군은 화신, SL, 한원시스템, 한국단자, PHA,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이렇게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성우하이텍으로 뽑았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유럽, 북미 이쪽에 매출 호조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상승률과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외환 관련해 가지고 수익이 확대되면서 순이익률이 소폭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고객사의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면, 한 가지 더 이슈가 뭐냐면은, 일본이 관세가 15%잖아요. 그죠? 15%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는요, 12.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15%인데 자동차는 12.5%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우리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그 다음에 완성차들이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렇게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품주들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관세를 12.5%까지 낮췄어.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낮춰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협상을 잘하면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주들이 그리고 완성차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우하이텍을 일단 히든 종목으로 뽑았는데 매수가는 이게 성우하이텍이 제가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추세 우상향.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양호한 흐름이죠.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6월달 이전에 말입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음봉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갭상승의 조정, 갭상승 조정, 갭상승 조정 이런 흐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만 나오면 누군가가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양봉들이 많이 보이죠. 거기다가 추세 우상향, 그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도요, 구름대 안에 있지만 주봉도 우상향하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거래가 안 터졌습니다.
일봉상 흐름도 봤을 때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자리가 아직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호하이텍은 매수가는 6,200원 이하로 잡았고요. 6,200원 이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야인시대에 나와가지고 추천드리는 종목군들이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대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이상하게 매수가를 안 주고 전부 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그 매수 사인을 드리고, 그러니까 히든 섹터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들 무지 많이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신한지주라든지 많이 하나도 그렇고 많이 갔는데요. 매수가에 걸린 게 없어요. 근데 다음날 그냥 뭐 바로바로 가버리니까 매수가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호하이텍은 조금 매수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일단 6,200원 이하로.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7,000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75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품주들, 그 다음 완성차들,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전부 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카드 다 종목 진단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시고 기준점 하나만 딱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